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으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여윳돈이 없다 보면 소위 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채무자가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러한 투자 행위를 투기 행위로 간주하고요. 손실금 전체를 청산가치에 잡아서 변제율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 회생 전문 법원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데요. 자, 그래서 요즘에 나는 지방법원에다 사건 신청 안 할 거고 회생법원에다가 진행할 거니까 괜찮다. 어차피 다 탕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듯이 우리나라 회생법원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수원에 위치한 이 각 전문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 손실 본 돈만큼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실무준칙을 개정했죠. 그래서 이러한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비록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지었어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채무탕감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회생법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투자 손실금을 전부 다 탕감하도록 허용해준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실무준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최근에 수원 회생법원에서 2024년 3월에 나온 보정권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보정권고의 내용은 채무자의 최근 대출 소명을 요구하면서 친인척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 주식, 비트코인 투자, 도박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 등의 현금 인출, 이 해당 금원을 전부 재산 목록,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의미죠. 이 해당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을 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수원 회생법원은 2023년 12월 20일자로 실무준칙을 개정했죠. 이 개정된 실무준칙 내용을 보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수원회생법원의 보정권고는 2024년 3월 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무준칙 개정 이후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나온 보정인데 이 실무준칙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정권고가 나온 거죠. 자, 이걸 보면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었어도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아직도 청산가치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실무에서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이 실무준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회생위원이 위법한 처분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실무준칙은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요. 공무원들의 실무 처리를 통해서 비로소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실무준칙대로 실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실무준칙은 이름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가 구구각색되지 않도록 사무처리의 통일적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만 법률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산회생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해서 채무자에게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출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주기도 하지만 이 실무준칙대로 하지 않고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반 지방법원에 비해서는 개정된 실무준칙을 적용해서 더 완화된 눈높이로 채무자의 사건을 검토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탕감률을 허용해주고는 있지만
이 실무준칙이 무조건 강제성을 띠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건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관련해서 회생법원은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지 실무를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